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칸 높은 걸침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두 칸 높은 걸침은 젖바둑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날일자 걸침은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다면 이 두 칸 높은 걸침은 좀 약간 복잡함, 좀 백의 권도 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전투를 즐겨하는 상수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흑으로서는 어떻게 응수하는 수가 가장 예, 좋은 응수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모양에서 우선 떠오르는 수는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 자리, 또 그냥 마늘모 자리, 그 다음에 네 한 칸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날일자로도 받을 수 있고, 크게 흑의 응수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는요, 이렇게 날일자로 뜨는 수는 백이 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나중에 3-3에 들어올 때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깨끗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살짝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한다든지 해서 쉽게 이렇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눈에 딱 잡는 모양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귀가 다 되면은 흙도 뚫만 한데 귀에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마늘모로 지키는 경우에는 우측이 좀 비어가지고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올 때 다시 하나 받아야 된다는 느낌인데 뭔가 조금 귀 쪽에서 돌이 너무 작게 이렇게 네 옹기종기 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고요. 날일자 아니면 흑은 이 모양에서 날일자 아니면 한 칸 뛰기라고 봐야 되는데요. 보통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수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이 경우에는 한 칸 뛰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모양에서 백이 이렇게 다가서는 수는 이렇게 귀를 딱 지키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파고들어도 지켜두면 이 모양은 이쪽하고 이쪽이 맞벅이죠. 둘 중에 하나는 백이 공격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귀를 딱 지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에서 한 칸 뛰면 보통 백이 날일자로 다가서는 수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할 때 흑으로서는요 뭐를 노려야 되느냐 하면 한 칸 띄워두면 백이 뭐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데 좀 두다가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보통 이렇게 백이 붙여오지 않습니까? 이 붙여오는 수를 오히려 흑이 기다린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칸 띄워받았습니다. 백이 이렇게 붙여오는 수가 좀 폭주입니다. 좀 너무 많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흔히 뭐 이렇게 귀를 받고요. 뭐 이렇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양은 좀 흙이 좀 활용된 느낌이에요. 젖바둑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수보다는 흑의 입장에서 백이 이렇게 폭주를 해왔을 때요. 단호하게 이렇게 젖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백이 끊어올 때 이때 흑이 응수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바둑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막 끊으면 한쪽을 뻗어라. 어느 돌을 뻗느냐? 약한 돌을 뻗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보면 뻗는 방향이 두 군데나 있죠. 자,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뻗음으로써 흙이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뻗는 수는 이걸 먹어야 되는데요.
두 점을 먹고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 뚫리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한 점이 뚫려 버렸죠. 예, 그래서 이것은 흙이 좋지가 않고요. 왜냐? 이 뻗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투쳐도 마찬가지예요. 놓고요. 결국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모양도 역시 안 좋죠. 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뚫어버리면 네, 이것도 이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 예, 뚫린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흙은 백이 이렇게 끊어올 때 어느 쪽을 뻗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수, 이 수가 아주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백은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막든지 아니면 옆으로 뻗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바로 막아오는 수를 보겠습니다. 바로 막아올 때는 이렇게 뛰는 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뛰고요. 백을 이렇게는 해봐야 소용없죠. 이렇게 늘어되면 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귀를 살아야 되는데 이걸 두고요. 거기 여길 둘 때 근데 여길 두고 살아야 되죠. 백은 지금 12자리를 손을 못 뺍니다. 뭐 다른 데 두면 이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네, 이 수가 성립이 돼 가지고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에서 백은 다른 데 못 두고요. 지켜야 되는데 이때 뭐 이런 거 단수 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고요. 이렇게 날일자로 딱 받아두면 이 백 두 점이 뭔가 들뜬 모양이죠. 네. 백이 뭔가 이렇게 행마를 해와도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요. 백이 중앙의 돌이 뭐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돌을 수습하는 사이에 흙은 예, 양쪽을 다 모양을 정비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뭐 계속 이렇게 받아준다든지 해서 두면 둘수록 이제 흙은 즐거운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은 백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백이 막아올 때는 어떻게 네, 이렇게 한 칸을 떼야 됩니다. 한 칸 띄고 다시 보면 네, 이렇게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 말고요. 가만히 날일자로 두어서 백 전체를 통째로 공격한다. 이러한 마인드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 이것은 백이 좋지가 않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끊어올 때요. 네,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빠져내려가는 수가 좋다고 했죠. 이번에는 백이 이쪽으로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뻗을 때는 흙은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나올 때요. 계속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뒤로 칩니다. 이렇게. 네. 나오면 있고요. 이것은 백이 네, 안 되죠. 모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은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흙은 맞고요. 젖히게 됩니다. 이 순간 이렇게 상립하는 수는 백이 호구치게 되면 그냥 살게 되죠. 예, 좀 미흡합니다. 이 수는. 바로 끊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끊고요. 자,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백이 뭐 어떻게 둔다 해도 뭐 다르게 당장 흙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백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 이렇게 네, 회도를 치고 나서 이렇게 선수를 한 후에 쌍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뚫 수가 없죠. 백은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막아버리면 네, 백이 잡힙니다. 네, 맛보기죠. 귀하고 변쪽이.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길 붙여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요, 흙이 이렇게 막는 수가 아니고요. 막는 수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뛰면요. 백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백이 있는 수는요, 전부 다 선수죠. 여기 놓는 것도 선수, 뭐 이렇게 놓는 것도 선수, 전부 다 이렇게 놓는 것도 선수, 전부 다 선수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렇게 떠야 돼요.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그럼 이제는 맡김없이 맞고요. 자, 이렇게 살면 지금 이 모양 보면요, 여기가 선수예요. 패맛이 있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지금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래 놓고요, 뭐 바로 여기를 둘지 그냥 뭐 이렇게 시켜도 뭐 나쁠 게 없네요. 이 중앙에 이렇게 이쪽에 흙이 여기 공구자리 놓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석점이 움직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다시 보면 하이라이트를 보죠. 백이 옆으로 뻗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나가시고요. 여기서 한 점 올 때는 뒤로 쳐서 네,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그냥 뻗게 되는데 맞고 네, 백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젖히겠죠.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이렇게 겁먹고 쌍립 서지 말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끊는다는 거. 이렇게 끊어버리면 결국은 백이 다르게 건드릴 수가 없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돌려칩니다. 쭉 돌려치고 나서 쌍립을 쓰면 붙여오는데 이때도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지 마시고요. 예, 그냥 한 칸 띄어두는 수가 좋은 응수입니다.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막는 거죠. 이렇게 살아둬야 되는데요. 이때 흙은 네, 그냥 뭐 호구 치는 정도로도 예, 뭐 충분합니다. 팩감이 좀 좋으면 아예 뭐 이렇게 떠가지고 뭐 이렇게 둔다면 장문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모양들이 된 상태에서는 백으로서는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양이.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두 칸 높은 걸침을 할 때는 흙으로서 가장 좋은 응수는 한 칸 뛰는 수이고요. 한 칸 뛰는 수. 자, 이렇게 한 칸 뛰는 수인데 백이 이 두 칸 높은 걸침을 할 때는 항상 나중에 보면요. 꼭 여기를 붙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수는 자세히 보면 폭주라는 뜻이에요. 귀 쪽에 젖히지 말고요. 한 칸 뛴 모양에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젖혀 백을 끊는다는 느낌으로 젖혀야 됩니다. 백이 막 끊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는 수. 이 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네, 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정리를 하자면요. 백이 막으면 한 칸을 뛴다. 그리고 옆으로 뻗을 때는 쭉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고 백이 젖혀올 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끊는 수.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하나씩 찍어드린 수들이 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접바둑을 하실 때요. 겁먹지 마시고 백이 두 칸 높은 걸침을 해오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붙여올 때 과감하게 네, 이렇게 젖혀간다는 거. 자, 요 모양은요. 요거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 다른 쪽의 모양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해서 백이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모양도 보면 네, 요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막으면 옆구리 붙여가지고 요렇게 하고요. 요거 좀 유사성이 있어요. 또 옆으로 늘면 하나 밀고 빈상가로 떠가지고 맛보기죠. 예, 백은 두 군데다 뚫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제일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렇죠. 흙이 5자리 뻗는 수 아래쪽으로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백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도는 수에 대해서는 흙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들하고요 대국을 하실 때 겁먹지 마시고 백이 이렇게 무리하게 폭주해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시라는 거. 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사족 삼아 말씀드리면 백이 만약 뻗으면 이 경우는 그냥 이으면 네. 이렇게 오면 이것은 뭐 붙여가지고 귀를 먹고요. 너무 많이 왔죠, 백이. 그 다음에 백이 날일자로 이렇게 뜨게 되면 뭐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귀가 지금 당장 못 살아있기 때문에 다르게 뚫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끊는 수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겠죠. 주위에 백돌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마름모를 이렇게 지킨다든지 뭐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백이 엷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변에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런 수들이 전부 선수기 때문에요. 백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자, 경우에 따라 이렇게 꽉 막을 수도 있고 마름모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주위에 상황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했는 이 주제는요. 이 두 칸 높은 걸침에 대해서는 흙으로서 가장 좋은 응수는 한 칸을 띄고 또 적당한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 백이 붙여올 때는 네, 이렇게 소극적으로 귀를 막으실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젖혀서 백이 끊어올 때 네, 아래쪽으로 뻗는다는 거. 요 부분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실천을 하실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오늘 두 칸 높은 걸침에 대한 변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